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자, 이제 TV 똥덩이 이제부터 이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가진 고유한 두뇌 능력을 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먼저 광고부터 항상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리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억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고, 공부를 시작할 때 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뭐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왜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방황을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책상 앞에 앉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하나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 가지고 '내 두뇌는 하나야.'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나눠져 있는데, 동물적인 본능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그중에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나눠 있고, 또 저희 감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지난 인제 번까지 했었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논리적 사고의 영역에 들어와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림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듯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꿈을 꾸면은 왜 꿈속에서 막 이렇게 이 이미지가 내 진짜 몸에 있는 감각까지도 다 느껴지잖아요. 어떤 데 간지럽고 막 아프고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그걸 컨트롤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꿈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바꿔 나가거든요. 물론 잠잘 때는 아니고요. 잠잘 때는 논리적 사고 영역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살고자 할 때 저 사람도 살고자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또 보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과 또 달라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뇌의 영역을 하나로 보시는데, 이제부터는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보셔야지 공부를 하는 방향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인제 첫 번째고, 그래서 제가 인제 기억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기억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이 기억의 원리부터 좀 찾아가면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억의 원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인제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게 기억력이 오래 가려고 하면 이게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고요. 이유로 연결이 돼 있으면 된다. 예. 바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로 연결이 돼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말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 이유? 그럼 찾으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쉽게 이유가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이게 다시 이 사람 강의가 인제 그 이 제 이 TV 똥똥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인제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에 가격을 붙인다는 게 인제 제목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공리주의라고 하더라고요. utilitarianism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에게 실제로 인제 가격을 붙이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회사,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동차 회사가 실제로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을 확률과
이거를 자동차를 리콜을 해 가지고 부품을 교체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을 놓고 '아 사람 죽었을 때가 훨씬 싸게 먹힌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인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법정에서 이 노트가 밝혀지는 바람에 인제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제 사람 목숨에 가격을 붙일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주제가 있죠? 주제가 있으면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뭘까요?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설명하면서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상대의, 그러니까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서 내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반박을 해 가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긴다. 내 두뇌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물론 여기서는 뭐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법정에서 저희 검사와 변호사 측이 서로 논쟁을 하고, 이것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전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펜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물론 이 펜의 가치가 그냥 사람들이 보고 좋아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새로 만들었으면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뭐 사람들이 '아이 영업 그거는 뭐 좀 힘든 직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영업하고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기본적인 접근법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한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나아." 이게 뭐냐?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해서 이 논리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내 논리가 선택이 돼요. 물론 인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 빼고 인제 실제로 공정 경쟁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상향적인 그런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인제 관점에서 볼 때 인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강의는 엄청난 강의예요. 왜? 일반적인 교실에서 배우는 강의는, 예를 들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정의는 이렇고 정의는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소크라테스의 정의는 이렇더라." 뭐 이러면서 가르치죠. 이거는 책을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탑이라고 하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건 지난번에도 뭐 일단 다뤘던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바로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야 참 많은 것을 또 내가 배우고 있구나.'를 스스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유, 내가 왜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를 찾으려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 사람처럼 진행을 해야 돼요. 요거를 노란색으로 바꿀까요? 이 색깔이. 네. 이 사람처럼. 예. 그래서 이 사람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이유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유를 가지고 대학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은 개념을 뚜렷하게 익혀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도 이 사람 강의를 놓고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봐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 저는 제가 99% 확신을 하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버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대학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하지만 이 대학을 그 상위권으로 가면 그 상위권으로 갔을 때 좀 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교수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수들의 모습. 이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들의 모습을 보는데 뭐를 보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보고 배울까요? 아니에요. 교수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인제는 제 귀가 아플 정도인데 대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물론 저희 때도 그랬지만 대학교 와 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아니 이거는 도대체 학교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랑 다를 바가 없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오는 차이냐? 실제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은 하버드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제 그 팁을 드리자면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특히 공부를 할 때요.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업 듣는 거 이외에 수업은 인제 들어가야지 그 수업하다가 페일하면은 뭐 저희 F 학점 나오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삶이 고단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업 듣는 것 이외의 활동 시간에 밖에 나가 가지고서 무슨 클럽 활동이다 이런 거 클럽 활동은 따로 나가서 딴 데서 해도 돼요. 그것보다 우선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미나를 들어가야 돼요. 네, 세미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를 데리고 그 학회 같은 데 갔을 때는 꼬박꼬박 세미나 들어가서 발표하는 거 듣고 뭐 애가 오티즘이다 보니까 자폐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래 못 버텨요. 그러면은 인제 아내가 데리고 나오고 뭐 지금은 인제 좀 달라졌을 수 있죠. 학교 공부해서 수업도 따라가고 학교 성적도 지금 아노롤에 들어갈 만큼 그 아노노래 리스트에 들어가서 그걸 인제 서티피케이트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 지금 인제 준비됐으니까 픽업하라고 이메일도 오고 뭐 work ethic인가 거기서도 뭐 저 certificate 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인제 그것도 받아올 거고 그 정도로 인제 그 성적도 인제 상위권에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제 지금 가면은 세미나 들어가면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제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미나를 데리고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미나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연구해 온 과정과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수들이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질문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여기야말로 토의, 토론이 아니라 토론이라기보기에는 토의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어 이 사람 강의. 이 사람 강의가 좀 더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세미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나는 학교 가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할 뿐이죠. 실제로 학교에서는 세미나 그 학부생들한테 "세미나 들어가라, 들어가라." 얘기하지만 학부생들이 시간 내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 가서 들으면은 뭐 사실 재미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인제 본격적인 기억의 내용입니다. 인간 두뇌가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그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공부에 적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되는가. 인제 요 이야기를 2 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